자, 인본주의 이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 이론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 프로이드의 이론은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그 4, 5세 때 형성된 그 성격이요. 죽을 때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무덤에서 유람까지. 이 얼마나 이제 그 결정론적 관점입니까?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5세 때 아버지, 어머니 이 삼각관계에서 형성된 이 성격이 추후에도 계속 그것이 환원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요지부동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를 분석할 때도 뭔가 이제 중립적으로 내담자는 치료를 받아야 될 좀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인간을 볼 때 이 정신분석 치료에 대해서 뭔가 환원주의적이고 결정론적 관점에서, 그리고 인간이 뭔가 힘이 없는, 시간 속에서 힘이 없는 존재로 보는 그 관점에 반기를 든 이론의 관점들이 바로 이 인본주의입니다. 예, 인본주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이 인본주의, 인간을 다시 바라보자라는 그런 이제 철학적 사조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이제 도입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맥락을 띠고 있는 것이 이 인본주의 이론이고요. 그 학자들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칼 로저스입니다. 인간 중심 상담 이론, 혹은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내담자 중심 치료라고들도 하시거든요. 내담자 중심 치료 혹은 인간 중심 치료, 퍼슨 센터드 뭐 이렇게, 예, 좀 발음이 제가 좀 악센트가 없는 발음이라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을 드렸듯이 이 로저스는요, 그 이제 정신분석의 그런 결정론적 관점에 좀 항변하면서 나왔고요. 로저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신앙이 독실하다고 들었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독실하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아마 그 신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신학을 하셔서 이 인본주의 이론의 이 칼 로저스는 기독교 상담 쪽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로저스의 핵심 이론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제분들, 여러분들의 아이들, 한 사람은요, 적절한 공감과 반영을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어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내면 안에 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가능성의 씨앗을 아예 이제 내재된 채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모라든가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들이 같이 줬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제 조건부적 사랑을 주게 되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이제 좀 갈등을 겪는다는 얘기죠. 갈등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화되지 않은 사랑을 주는 것이 가장 핵심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양육자의 혹은 상담사의 그런 진실성들, 일치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아이들을 이제 존중해주고 비판단하지 않고 이제 뭔가 이제 존중해주고, 그리고 공감적 이해를 해줄 때 아이들이 성장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저스 이론에서 저희가 이제 핵심 이론은 또 사항은 뭐냐면,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현실적 자아가 있습니다. 현실적 자아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회원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고, 현재까지 있는 현재의 내 모습을 우리가 현실적 자아라고 합니다. 내 능력, 현재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내 능력치. 근데 그런 현실적 자아가 있는가 하면 이상적 자아가 있다고 해요. 이 이상적 자아는 뭐냐면 아이디얼. 그러니까 지금은 실현되지 않은 내 모습이지만 먼 미래에, 혹은 5년 혹은 10년 이내에 내가 이제 바라는 내 미래상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몇 분들은 좀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 이렇듯 내 미래상과 내 현실적인 지금 모습 간의 그 괴리가 이제 크게 될 때 사람은 굉장히 좀 힘든 삶을 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지도하시든가 할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내 미래상과 현재상 간의 극간을 좀 좁히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제시되어 있진 않지만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좀 쉽게 다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이효미님, 처음 듣는 분야라 재밌기도 하지만 또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 우리 나비님 말씀하셨는데, 예. 예, 저도 로저스가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프로이드보다는 융을 더 좋아하고요. 예. 자, 그 다음 인본주의 이론 중에는 실존주의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로저스의 이론과 이제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이론인데요. 자, 실존주의 이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우미님 말씀 잘 하셨네요. 현실을 직시 못하고 꿈만 큰 사람이 이상적 자기라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 이상적 자기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만 하고. 근데 이제 너무 터무니없이 이제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 매몰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내 현실적 자아, 내 수준의 모습은 그것과 너무 그 간격이 커질 때 우리가 신경증을 앓거나 뭐 이제 좀 심리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인본주의 이론의 이제 실존주의 이론은요, 여러분들 혹시 실존 철학 아시나요? 철학의 굴레도 여러 가지 철학들이 있잖아요. 그 철학 중에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의 그 주요 내용을 상담학적으로 벤처마킹한 그 이제 이론입니다. 이 실존주의는 쉽게 얘기하자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이제 수많은 삶의 파괴가 일어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럽에 있던 심리학자들이요, 프로이드라든가 이런 분들이 죄다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발발하니까 미국으로 다 건너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심리학자분들도 거의 다 미국으로 이제 건너갔습니다. 그렇듯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 새롭게 도출된 철학이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삶이 파괴되니까 인간의 발전이, 즉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이 헤게모니, 역설의 부조리함 속에서 한번 다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성찰해보자. 인간의 삶의 의미와 인간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한 철학 사조가 바로 실존주의 이론입니다. 실존주의 상담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 실존주의에서는요, 약간 조금 전에 보았던 칼 로저스 인간 중심 관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뭔가 좀 반성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좀 성찰적인 자세로 보자는 게 좀 깊이 있는 무게로 보자는 것이 요 이제 실존주의 이론인데, 뭐 요 세 개의 그 패러다임으로 설명하기에는 제가 너무 교만한 생각일 수 있어요. 이 실존주의는 아까 보았던 인간 중심보다 더 범위도 많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기에도 좀 교만할 수 있겠으나, 인간은 일단 제한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유한적인 존재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저스가 보았던 관점과는 많이 틀리죠. 그리고 인간은 변화하는 존재이고요, 자신 스스로를 창조하고 이제 실현하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관심사가 보고 있는데, 이걸 얘기한 분이 얄롬이에요. 이 얄롬이라는 학자가 이제 지금 아마 내년에 돌아가신 것 같은, 지금 90살, 100살 되셨거든요. 아직까지는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슈퍼바이저가 이제 좋아하시는 분이라, 슈퍼바이저는 뭐냐면 제 상담 지도를 해주시는 교수님이세요. 외부 교수님이신데, 하여튼 그분이 이제 이 얄롬과 찍었던 사진이 카톡 박영화면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 안 돌아가셨구나, 오래 살기를 제가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얄롬이란 분은 인간에게는 궁극적 관심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 관심사라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는 내재된 그런 이제 테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죽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유, 그리고 고립, 무의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도록 상담사나 치료사들이 내담자에게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존주의를 좀 정리를 하자면, 통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인간의 그 과학적인 진보에 대한 이제 뭔가 반성의 자세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철학이 그 이제 언제까지 과학에 끌려갈 수는 없다 보니까, 그걸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독립적인 철학자로서 철학의 영역에서 이제 한번 점검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인간의 삶을. 그래서 인간의 그런 정체성도 한번 되돌아보는 관점이 요 실존주의 이론이었습니다. 예, 우리 쪼니 금동님, 제가 고딩 때 세계사쌤 닮으셨다고,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방송은 벌레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대표님만큼 뭐라고 해야 될까, 대처 능력이 조금 아직은 떨어져서 대비 오늘 방송이어서 많이 좀 떨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그 다음 저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본주의 이론 중에는 이제 그 실존주의 이론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다음 저희들이 살펴볼 분은 빅토르 프랭클린 한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이분도 이제 실존주의 이론가이기도 한데, 실존주의 이론 중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좀 떨어져 나온 거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 분석심리학용이 떨어져 나왔듯이 이 의미치료라는 부분도 원래는 프랭클린이 있었는데 사실 실존주의의 하나의 이제 가지치기를 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빅토르 프랭클린은 누구냐면요. 말 그대로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인간의 그 생과 사를 관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요 정신과 의사였지만 이분도 이제 거기에 수용이 되었던 거죠. 유태인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치 수용소에 투옥이 돼서 자기의 가족들이 다 죽은 거죠. 예, 자기의 가족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 얼마나 새드한 스토리이겠습니까? 예, 우리 이호민님 감사합니다. 아유, 특공대 대장으로 예, 제가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이분이 수용돼가지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을 관찰한 거죠. 이분이 실질적인 임상을 죽음의 그 사와 생이 공존하는 그 공간에서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들은 독일 병정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도 누구는 그 공간에서 나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나비를 그리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남자들은 면도를 되게 많이 열심히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독일 병정들이 면도를 하는 남자들은 데리고 가질 않는 거예요. 뭔가 이제 지저분하고 뭔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좀 생애 욕구가 마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먼저 죽이는 거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프랭클린이 생각한 게, 아, 죽음의 그 순간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면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킨 사람들이 사는 거였구나. 그래서 의미 치료라는 하나의 치료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의미 치료는요, 우리가 이제 치료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추구하는 삶의 테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상담학적 입장에서도 내담자들은 뭔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삶의 의미 혹은 사랑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굉장히 많은 혼돈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이분이 이제 프랭클린이고, 이 프랭클린은 이 교수님의 책은 뭐 서점에서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제목은 까먹었는데, 예. 예, 그렇죠. 의미치료 좋습니다. 우리 룰루라님, 가수 룰루라님. 이 의미치료 책을 보시면 더 노래의 그 영역이 넓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예, 가수 룰루라님 반갑습니다. 그렇죠. 니체도 나오는데, 니체까지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제 지식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예, 실존적으로. 예.